안녕하세요. 집에서 바쁜 여자입니다. 오늘은 아이들 미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머니들이 미술학원을 보내놨는데 스케치북이 한 권이 끝나면 집에 가져올 거 아니에요. 가지고 오면은 어머니들이 깜짝 놀라십니다. 우리 아이가 다 그림 실력 같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그렸지? 이렇게 또 선생님이 다 손봐준 건 아닐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물론 처음 수치화를 들어가거나 그랬을 때 이제 아이한테 설명을 하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는 걸 처음에는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수학을 배우면은 수학 이제 만약에 어떤 문제를 풀다가 모르면 학원 선생님들이 이렇게 풀고 이렇게 칠판에 풀어주시잖아요. 그림은 아이가 오랫동안 배웠으면 그 선생님이랑 이제 오랫동안 했었으면 선생님이 말로 해도 하면서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요. 하지만 처음에 와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선생님이 하는 모습, 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이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아무래도 선생님이 이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것이지만요. 아이 그림이 달라 보이는 거는 구도 때문입니다. 오늘은 구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도가 무엇이냐면요. 예를 들면은 저는 아이들한테 제 생각을 좀 쉽게 설명하거든요. 구도란 요 스케치북 안에 이 그림을 어떻게 배치했었을 때 가장 멋져 보이는 거,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해 노을 지는 거, 예를 들면 그런 모습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바다를 저 뒤로 하고 이제 노을을 바라보는 사람을 앞에 그린다든지, 그리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수영을 하는데 다 옆으로 가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게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이런 걸 쉽게 말하면 구도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이들이랑 그림을 그릴 때 최근에 이제 3학년 아이랑 저랑 그린 그림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이한테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냐니까 코로나 때문에 놀러를 많이 못 갔대요. 그래서 개울가에서 신나게 노는 모습을 그리고 싶대요. 그러면은 신나게 노는 모습이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가만히 서 있지 않고 물장구도 치고 물속에서 장난도 치고 몸이 막 이렇게도 있고 많이 움직이는 운동감을 표현해야 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그려야 되는구나 생각하겠죠. 그리고 개울가면은 사람들이 누구 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가족들도 같고 할머니도 같고 또 다른 가족도 놀러 온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개울가를 앞쪽으로 그림 그리는 하가 입장에서 앞쪽에 있다 생각할까 저 뒤에 있다 생각할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앞에요 또 이렇게 해요. 그럼 저도 이제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가겠죠. 그리면서 그러면 낚시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러더라고. 그럼 낚시하는 사람은 돌 바위나 이런 데 걸터 앉아서 하면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너가 물 앞쪽으로 그릴 거니까 물 속에서 노는 아이를 크게 그려야 돼.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거는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이기 때문이야. 맞아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자꾸 이렇게 구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폭포도 있고 싶대요. 그래? 그럼 폭포는 또 사람도 많이 그려야 되니까 스케치북의 끝에 부분을 폭포를 살짝만 보이게 하자. 그래도 폭포가 큰 폭포인지 작은 폭포인지 다 표현할 수 있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10분간 저랑 계속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제가 스케치북에다가 요만큼 물을 표현할 거야. 여기 뒤에는 땅이야. 그 정도면 제가 구도 손만 한 2초 만에 그려줍니다. 그려주면은 그 아이가 물속에 들어가 있는 아이를 크게 그리고 동그라미 얼굴을 처음에 얘는 이만하게 해줘.
얼굴 머리 한 명만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알아서 뒤에 사람은 작게, 그리고 돗자리를 그릴 때도 약간 원근감 있게 옆에 옆모습을 보는 거니까 그림을 그려야 되고, 이런 설명을 계속 하면서 그림을 완성해 갑니다. 하니까 뭐 사람은 작으니까 꼼꼼하게 칠하기 힘드니까 색연필로 하자. 그리고 풀숲이나 이런 건 더 실감나게 칼파스로 하면 좋겠어. 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폭포가 있으니까 물이 아마 많이 튀고 그럴 거야. 또 사람들이 물속에서 많이 노니까 물이 조용히 흐르진 않을 것 같아. 뭐 첨벙첨벙 이렇게 흐를 것 같아. 그러면 하얀 크레파스로 많이 물결 무늬를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서 아이랑 그림을 이렇게 더 얘가 생각했던 걸 더 보이게 제가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이가 그림이 완성이 되었을 때 그림이 멋져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미소가 싹 가면서 그림이 더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뭐 물감까지 완성하는 동안 완전 초집중해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완성된 거 보면 또 빨리 찍어서 사진을 또 엄마한테 보내달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선생님이랑 얘기하면서, 왜냐면 그 아이는 아직 그 정도밖에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구도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많은 경험이 있고 그리고 또 미술을 또 전공했기 때문에 그 아이 수준에서 이런 구도를 넣으면 좋겠어. 구도를 요번에는 이런 구도, 다음번은 이렇게 여러 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비워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도라는 거를 나중에 뭐 색채 감각, 형태 감각 다 늘고 난 다음 마지막에 넣는 게 구도더라고요. 구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만약에 그런 구도를 설명해 줄 수가 있다면 아이 그림은 충분히 집에서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술학원에서 했는 그림은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제 그림을 이제 완성해서 가면은 이거 얘가 한 게 맞나요? 막 이렇게 놀라시거든요. 걔가 한 거 맞습니다. 그 쉬운 방법을 알려줘서 그런 겁니다. 제가 그림을 뒤에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제 집에서 한번 활용해 보세요. 고맙습니다.